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게시물 작성이라는 걸 했을 때 작성 폼이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폼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제 REST API 방식으로 조금 변경을 좀 해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디테일하게 그렇게 할 건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라도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넘어가서 지금 보면 우리가 요청을 이렇게만 받고 있죠. URL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요청만 받고 있는데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요청에 대해서 그게 이제 get 방식인지 뭐 포스트 방식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 보면 요것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거를 다 RQ로 좀 변경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RQ라고 쓰고요. RQ get URL pass 뭐 이런 식으로 좀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눌러가지고 뭐 이런 건 없으니까 여기다가 return해서 REQ 해가지고 get request URI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써줄 거예요. 여기다가 string 뭘 쓸 거냐면 get method라고 이렇게 적어줄 건데 이 get method의 역할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제 REST API 보면 REST API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get, post, put, delete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return해서 REQ 한 다음에 get method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get method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처리가 가능하냐? 일단 요걸 이제 뭐 요거 만들었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필요 없어요. 지우시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RQ 한 다음에 get method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차피 요청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요청을 받죠. 그죠? 그러면 이제 유저 아티클 뭐뭐, 뭐 유저 아티클 땡땡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get 방식이냐,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이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를 제가 이렇게만 써볼게요. RQ 한 다음에 get URL pass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RQ get method라고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유저 아티클 뭐 write, list 뭐 얘네들 다 요청이 get 방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뭐가 출력이 되냐면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요 인텔리제이에 뭐가 나오냐면 자, 요거 잠깐 클리어 올 좀 할게요. 자, 여기다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get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요게 get 방식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요렇게 처리를 해주고 RQ get method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케이스물 하나 더 쓰겠습니다. 케이스 여기다가 get이라고 쓰고요. 중괄호 열어서 자, 뭐 중첩 스위치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스위치문 또 써서 자, RQ get URL pass 자, 그래서 제가 RQ에다가 모든 걸 맡긴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잘라내기 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돼요. 즉,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get 방식으로 들어온 요청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이제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녀석이 뭐 URL 뭐 유저 아티클 write다 하면 여기로 보내주고 리스트다 하면 여기로 보내주고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케이스 한 다음에 자, 포스트라 쓰겠습니다. 포스트.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복사해서 근데 보면 지금 포스트로 처리를 했을 때 여기 보면 write로 처리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리하면 아직 그 write가 포스트로 처리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write라 쓰게 되면 show write 이거는 폼을 보여주는 메서드죠. 그럼 여기다가 show라고 쓰면 안 되고 do라고 써줘야 돼요. do. show는 보여주는 거, do는 처리하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컨트롤 눌러가지고 create method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하실 때 있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do get 보이시는 거 보이죠? do get. 그러면 JS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걸 디스패치 서블릿에서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get 처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Alt Insert 누르신 다음에 오버라이드 메서드에 뭐가 있냐면 do pos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이죠?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두 포스트. 뭐 두 풋, 두 딜리트도 있긴 합니다. 보이죠? 자, 여기다가 두 포스트라고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두 get이라는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포스트로 처리된 요청에 대해서 이 두 get이라는 메서드를 실행시켜줘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직 포스트로 처리된 내역은 없는데, 그럼 포스트로 처리된 내용은 어떻게 여러분들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냐? 자, 여기 폼에는 뭐가 있냐면 메서드라는 게 있습니다. 메서드. 그러면 이 메서드에다가 여러분들이 포스트라 쓰게 되면 포스트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get 처리냐 포스트냐, 여러분들이 그 처리를 다르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et이냐 포스트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폼으로 입력을 해서 발송된 게 어떻게 처리되냐면 포스트로 처리됩니다. 일단 폼을 가져올 때는 get 요청을 통해서 get 방식으로 이제 게시물 작성 폼에 대해서 폼이 보여지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보낼 때는 그게 뭐로 처리된다? 포스트로 처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라이트로 와서, 자, 그러면 얘는 뭐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서브젝트랑 그 다음 컨텐츠를 봤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트링 서브젝트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rq get int get 파람이라고 안 만들었나요? get int 파람만 만들고 get 파람은 안 만들었나 보네. 자, 그러면 자, get 파람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rq에서 자, 지난번에 여기 보면 get int 파람만 있죠? 그죠?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스트링. 왜냐면 이 파라미터 밸류가 정수값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문자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get 파람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쓰신 다음에 스트링. 얘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여기 이제 뭐 밸류가 뭐 이런 거 처리할 필요는 없고, 얘도 마찬가지로 스트링 밸류 이렇게만, 그쵸? 얘는 이렇게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해서 디폴트 밸류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굳이 뭐 REQ에서 get 파람 밸류 값 get 파람에서 파람 네임 넘어주고 밸류 넘겨주고, 그러면 얘는 리턴 밸류 이걸 써줘야죠. 이렇게만 써주면 될 것 같죠? 이렇게 해서 파람 네임,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밸류가 널이다, 비어있다, 리턴해서 디폴트 밸류 그냥 이렇게 넘겨주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다 밸류 넘겨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얘는 굳이 뭐 넘버 폼의 exception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처리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RQ에서 자, get 파람이라 쓰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서브젝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파라미터 네임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값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없으면 그냥 비어있는 값 이렇게 넘겨주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컨텐츠라 써줄게요.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 유효성 검사를 처리할 때 프론트 단에서도 뭐 제목이라든지 내용을 입력 안 하면 그 프론트 단에서도 폼 처리를 했죠. 근데 백엔드 단에서도 폼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 자, 만약에 서브젝트가 트림 공백, 좌우 공백 제거했는데 그게 easy empty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랭스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바스크립트처럼. 근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고, 자바는 여기다 easy empty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좌우 공백을 제거했는데 그게 비어있다. 그러면 입력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준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시스템 프린트 ln 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써줄 거예요. RQ append body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리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얘도 컨텐츠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입력이 제대로 됐으면 저는 여기다가 RQ append body 해가지고 div에서 서브젝트 그 다음에 얘는 컨텐츠 그냥 입력받은 내용이 뭐뭐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지금 코드가 좀 전반적으로 많이 수정이 됐는데 혹시라도 뭐 했을 때 제대로 안 된다면 껐다 킬게요.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필요 없죠. 필요 없고 됐나? 이렇게 포스트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리면 자, 지금 여기 이제 했을 때 get 방식으로 처리되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제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하고 당연히 이제 제목 입력 안 하면 이제 작성 눌렀을 때 제목 입력해달라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도 마찬가지 입력 안 하면 이제 여기 입력하더라도 내용 입력 안 하면 내용 입력해달라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뭐 제목을 뭐 제목 1 그 다음에 내용도 마찬가지 내용 입력해 볼게요. 자, 작성 눌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코드가 많이 수정돼서 그래요. 이건 껐다 키면 됩니다. 자, 껐다 키시고 다시 유저티플 라이트 제목 1 그 다음에 내용 1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작성 눌러볼게요. 자, 아까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겟방식 돼가지고 뭔가 폼이 발송되거나 그렇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작성 누르면 자, 보이죠? 자, 지금 폼이 발송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유저 아티클 라이트 했을 때 원래 우리가 서브젝트랑 컨텐츠 입력하면 이게 어떻게 나왔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서브젝트랑 컨텐츠 입력하게 되면 아이고 이게 아니죠. 입력하게 되면 물음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서브젝트 해가지고 여기 AA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컨텐츠 해가지고 뭐 BBB 이렇게 입력이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렇게 뜨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포스트로 요게 요청을 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스트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걸 get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해서 내용 1 제목 1 그 다음에 내용 1 이렇게 해볼게요. 자, 작성 누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get과 post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URL을 입력했을 때 요런 식으로 보여주냐 아니면 요렇게 보여주냐 이 차이예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로그인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죠? 근데 그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 포스트가 아닌 get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로그인 비밀번호 다 여기 URL에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URL의 길이는 긴 거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길게 처리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get 방식으로 여러분들 보내주면 되나 안 되나? 사실 안 되는 거죠. 물론 제목과 내용 자체가 뭐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 여러분들 제목과 내용 나중에 내용 있잖아요. 여러분들 카페에 글을 썼는데 게시물 내용이 엄청 길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막 내가 뭐 여행 갔다 온 거 뭐 그런 정보들을 막 썼는데 그걸 URL에 다 표시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포스트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래서 get은 뭐다? 폼에 대해서 폼을 보여줄 때 get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뭔가를 입력을 하고 그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그 전송된 데이터는 뭘로 처리하는 게 좋다? 포스트로 처리하는 게 좋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포스트로 변경을 해볼게요. 포스트.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폼 처리할 때는 메서드가 다 뭐냐면 포스트입니다. 그건 그냥 외우시면 좋아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유저 아티클 라이트. 자, 그러면 get 방식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목 1, 내용 1 이렇게 입력해볼게요. 자, 작성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일부러 보여주는 거를 이렇게 보여달라고 이제 백엔드에서 컨트롤러 단에서 지금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이트 눌러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리퀘스트 메서드가 뭘로 나와요? 포스트로 나오죠. 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폼을 발송할 때 메서드를 뭘로 발송했기 때문에 포스트로 발송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포스트로 발송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포스트로 발송하게 되면 지금 응답에 대한 결과물이 HTTP 통신을 통해서 결과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물을 우리가 지금 뭐하다? 응답에 대한 결과물을 받은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냐면 순서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웹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 유저 아티클 라이트 폼이라고 썼어요. 유저 아티클 라이트. 자, 그러면 유저 아티클 라이트 하게 되면 지금 이 HTML 폼이 우리한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봐서 지금 이제 뭐 제목과 내용을 아직 입력하지 않은 상태예요. 겟방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폼이 발송돼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목과 내용을 딱 입력하죠. 다시 정리해볼게요. 여러분들 유저 아티클 라이트라고 딱 치는 순간 제일 먼저 실행되는 건 누구냐면 사실 디스패처 서블릿이 제일 먼저 실행돼요. 그럼 디스패처 서블릿이 제일 먼저 실행되면서 여러분들 요청을 딱 받죠. 그러면 그게 겟 방식인지 포스트 방식인지 이 서블릿 안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유저 아티클 라이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겟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get으로 들어온 요청을 판단하고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요게 유저 아티클 라이트라는 요청이네. 그러면서 아티클 컨트롤러에 가서 show write라는 요 메서드를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show write라는 메서드가 실행되면서 이 view, 즉 JSP 단에서 그 폼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폼에 대한 결과물이 우리한테 보여진다. 그러니까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을 수 있는 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목과 내용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 포스트 방식으로 작성 딱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 다시 실행되는 녀석이 누구냐면 디스패처 서블릿이에요. 그러면 디스패처 서블릿이 지금 이 요청이 포스트 방식이네. 그럼 포스트 방식으로 왔네. 근데 그 포스트로 방식으로 날라온 녀석이 유저 아티클 라이트네. 그러면 그 포스트로 처리했을 때 라이트가 왔는데 이거는 doWrite라는 메서드를 이용해가지고 뭐한다? 그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처리에 대한 응답 결과물이 우리한테 지금 다시 화면에 보여지는 거죠. 그게 지금 실행되는 순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포스트 방식으로 게시물 작성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 게 뭐예요? 게시물 작성을 포스트 처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